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8일 새벽 2시 32분입니다. 검찰이 성남FC 축구단에 대한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뜯어냈는지, 이 뜯어냈다는 표현이라야 이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뜯어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고 오늘 조선닷컴이 보도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성남시장이 네이버를 상대로 후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뜯어내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새삼 이재명이란 인간상에 대해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톨의 먼지도, 돈 한 푼의 부정도, 그리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에세이에서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사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 혐의만 해도 그 리스트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완전한 토착비리다 이거죠. 토착비리. 그리고 이건 개인비리입니다. 민주당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재명의 토착비리, 개인비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 때 동반 몰락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계산이 맞는 행동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속영장에 소개된 그 수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달하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미래 프로젝트 관계자들 모두가 이 대표의 요구에 의해 성남FC에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했고,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뇌물을, 액수를 아예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을 슈퍼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은 검찰을 졸로 봅니다. 검찰에 나가는 날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또 검찰에 가서 수사받는 방식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묻든지 나는 이미 적어간 답안지가 있으니까 요대로만 답하겠다. 이틀 동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미리 시험 치러 갈 때 무슨 질문이 나오는 거 구해받지 않고, 나는 내가 적은 답안지가 있으니까 그 시험관에게 답안지 턱 던져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슈퍼 갑질이죠. 검찰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특권 대우를 해줘. 특권 계급이다. 나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왜 인정 안 해주느냐? 인정 못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 대표가 네이버에서 후원금을 받아내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3년 3월에 NHN 넥스트라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운영상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교 부지와 건물이 필요했던 네이버는 2014년 7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를 학교 부지로 매입하는 것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이재명이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학교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원한다는 입장을 네이버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합니다. 이 대표가 네이버가 그동안 성남시에 기여한 게 없다는 말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에 학교 부지를 매각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대한 5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네이버 측에 전달했다고 적시를 했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은 이 대표는 대규모 기업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피의자의 재임 기간 중 성남FC 자금난이 매년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면서 이에 각종 현안을 가진 네이버를 상대로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에서 봐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성남FC를 운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받은 네이버 측은 50억 원을 출연할 경우에 향후 감사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학을 정자동 네이버 본사 옆에 있는 신축 건물에 입주시키기로 하고 구미동 부지 매입을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남시 정자동 신축 건물 관련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이재명 시장 임기 내에만 성남FC에 후원을 하면 된다. 자녀 임기인 3년 동안 매년 40억 원 합계 120억 원을 후원하거나 최소 매년 20억 원 합계 6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네이버 측에 요구를 했답니다. 이건 완전히 세금 뜯어가는 것보다 더 심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네이버 측이 3년간 40억 원을 후원하되 그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네이버 회사명이 노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하게 됐고 이 대표와 정진상 씨가 그 대가로 네이버 신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딱 떨어지는 뇌물입니다. 각종 인허가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하도록 하고 해가지고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남시 관내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큰 건물만 지으면은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성남시가 인허가와 후원금이 아니라 사실 뇌물이죠. 뇌물을 맞바꾸는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성남FC 축구단을 운영하고 축구단 운영에 따른 그걸 주민들의 인기를 모아가지고 선거에 활용한다, 이런 작전. 그래 놓고 자신은 결백하다.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 라고 검찰에 뒤집어 씌우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부결시키면, 그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은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평균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를 지지하는 약 40%의 국민들은 좀 닮았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